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회계 처리를 할 땐 정부 출연금 연구사업비 예산 중 미집행된 금액은 차년도 2월금에 포함하여 관리합니다. 기관 전체 통장에서 인건비 및 간접경비를 집행할 때는 해당 집행액을 연구부문과 지원부문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봅시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두영 회계사입니다. 과학기술부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회계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실제 사례와 함께 회계 처리 예시 등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례는 여러 가지 사례들, 정부 출연금과 자체 수입 예산 수지 결산 부분을 복합적으로 표시한 사례이기 때문에 본 사례를 여러 번에 걸쳐서 숙지하시면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좀 더 프로세스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텐니다. 회계 처리 예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시는 연구기관 기본사업, 즉 주요사업이라고 통상 표현을 하기도 하죠. 연구기관 기본사업에 대한 직접비는 280원이 집행되었으며 예산 대비 잔액은 차년도의 연구기관 기본사업비 주요사업비로 2월되었습니다. 정부 출연금 시설비로 100원을 수령하였으며 X1년도 10월 1일 건물 취득을 위해서 70원을 집행하고 30원은 차년도로 2월되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예산은 전액 수령되었으며 당해년도 예산만큼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정부 출연금 예산은 1,600원으로서 X1년도 1월 3일에 전액 수령되었습니다. 추가적인 가정은 전기 2월금과 전기 2월 보통예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을 하였으며 X1년도 감가상각비는 5원이 발생된 것으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입과 지출을 나타내는 수익총괄표에서 정부 출연금과 자체 수입 그리고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을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본 사례는 실제 결산 금액까지 표시한 표인데 실제적으로는 최초 단계에서는 예산 금액을 측정하고 그에 따라서 결산 금액까지 1년에 걸쳐서 나오는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입은 정부 출연금과 자체 수입인 정부 수탁 사업 수입만 있다고 가정을 하였고 전기 2월금은 없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은 통상 저희가 보신 것처럼 인건비, 연구사업비, 경상운영비, 시설비 그리고 차년도 2월금으로 구성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입은 각각에 대해서 재원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지출에 대해서는 각 재원별로 구분이 아닌 비목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 자체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수입과 지출을 나타내는 20년 넘게 본 사항을 결산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1,280원은 실제 연구인력 인건비와 지원인력 인건비로 구분되는데요. 동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인력 인건비는 전액 정부 출연금 예산으로 지원되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체 수입에 대한 상세 내역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1년도 연구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국가연결 사업 계약, 통상적으로 저희가 A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구 계약 기간은 X1년도 6월 1일부터 X2년도 3월 31일까지 10개월이며 본 연구 과제는 정산 대상 과제입니다. 계약 금액은 1,000원으로서 선금을 전액 수령해가지고 6월 5일날 수령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통합 RCMS와 통합 이지바로를 쓰는 실제 현업에서는 그렇게 되는데요. 전액 수령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일괄 징수 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비목별 예산 편성 금액과 X1년부터 3월 31일까지, X2년대 3월 31일까지의 비목별 실제 집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 편성 시점에서는 계약 체결 시점에서 편성되고 회계연도 때문에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통상적으로 끊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차년도에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끊어서 실제 집행액 부분들은 예산 금액들을 맞추게 됩니다. 정부 출연금 예산하고 사모트는 부분은 정부 출연금은 정부의 회계연도에 맞추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맞춰주는데 실질적인 국가연결 사업들은 통상적으로 기중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사항들을 맞춰주지 않습니다.
물론 현행 기획재정부의 여러 가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된 부분 때문에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는 부분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단연도 협약일 경우에는 1차 연도일 경우에는 기중에, 그리고 2차연도부터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통상적으로 단연도 협약일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일치하게 됩니다. 인건비와 간접비 집행은 재정 운영 계획에 따라서 동기관은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에 따라서 균등하게 안번하는데요. X년도는 총 7개월 동안 70% 정도, 그리고 X년도는 3개월 동안 30% 예산을 집행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회계 처리에 대한 예시 부분에 앞서서 각각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차변 대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형 회계 기준은 연구사업비가 집행한 시점에서 과제별 집행 금액을 청구하는 연구비하고 연구사업 수익을 인식해서 연구사업의 집행 용도를 관리하고 기말 시점에 연구비 선수금과 개별적으로 상계 처리합니다. 청구하는 연구비하고 연구비 선수금에 대해서 관리한다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회계 처리상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예시처럼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현업에서는 보실 겁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본 사례에서 바와 같이 차변 대변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청구하는 연구비하고 연구사업 수익을 실제로 인식하지 않고 이를 시스템을 통해서 동사항을 관리하고 결산 시점에 일괄 처리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입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과기 분야 출연형 회계 기준은 과제별로 청구하는 연구비하고 연구비 선수금을 관리 지표로 활용해 가지고 과제별로 연구비 선수금과 청구하는 연구비를 상계 처리함으로써 상계 후 잔액에 대해서 해당 과제의 미집행 혹은 연구비 미입금에 대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집행된 부분은 연구비 선수금으로, 그리고 연구비가 미입금된 것들은 청구하는 연구비가 남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항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금, 즉 연구개발 출연금, 연구개발비 사업비 예산 중에서 미집행된 잔액에 대해서는 차년도로 2월에서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들을 회계 처리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X1년도 1월 3일에 정부 출연금 1,600원을 수령하면 보통예금 그리고 연구비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연구협약에 따라서 연구용역계약 1,000원을 수령하면 보통예금, 연구비 선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정부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부 연구개발 출연금으로 연구개발 출연금, 연구비 선수금, 그리고 연구용역계약일 경우에는 국가용 사업, 연구비 선수금으로 각각 기표하게 됩니다. X1년도에 각각 집행된 부분을 설명드리면은 직접비가 280원, 그리고 정부 수탁 사업비에 대해서 300원 집행되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직접 사업비, 연구개발 출연금 원가 280원이 보통예금 비통장에서 280원이 지출되고 이에 따라서 각각을 청구하는 연구비로 일치시키면서 향후 청구하는 연구비와 연구비 선수금을 상계하는 관리 지표로 활용되게 됩니다. 정부 수탁 사업비에 있는 과제에 대해서 300원을 집행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A 과제 통장에서 300원이 집행되고 연구비 직접비로 집행되는 만큼 금액만큼에 대한 연구사업 수익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서 청구하는 연구비를 인식합니다. 또한 과기 출연연 회계 기준은 과거년도에 유사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비유동 자산에 대한 취득을 할 경우에 자산을 인식함에 따라서 연구원가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일반 기업회 기준을 하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영업이익이 발생하거나 혹은 동자산으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때문에 현금 유출이 동반하지 않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비용으로 처리되는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연구활동에 무관한 비정상적인 결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과기 분야 출연연 회계 기준은 이러한 동사항에 대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한 취득을 다음과 같은 출연 유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동사항은 2000년대 초반부터 2000년도 중반, 2010년, 그리고 2017년, 2020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동사항들이 안정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출연연금 자체 수입으로 구입한 자산의 경우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보증금 등에 대해서
연구 직접 원가 혹은 연구 간접 원가에서 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정부 출연금에 대한 및 자체 수입 재원으로 구입한 재원에 대해서 출연 잉여금을 계상하고 이에 따라서 시설 잉여금 계정으로 계상합니다. 동시설 잉여금을 따라서 자산의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함에 따라서 감가상각비 효과를 당기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부 출연금 시설비 재원에 대해서도 2022년도에 회계 기준이 바뀌어서 기관시설 출연금 수익과 시설 구축비를 통해서 계산한 후에 자산 등재 시점에 유용자산과 시설 이여금을 계상하고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시설 이용에서 차감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항도 정부 출연금 시설비 재원이라 하더라도 감가상각비가 전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 출연금 재원으로 시설비 재원을 지출한 것을 본 회계 처리에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개정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정부 출연금 예산인 비통장에서 70원이 지출되고 이에 따라서 실제 기타 목적 사업 비용, 시설비, 시설 장비비, 시설 구축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동사항에 대한 부분을 연구사업 수익, 기타 목적 사업 수익, 기관 시설 출연금 수익으로 인식을 하고 이에 따라 청구하는 연구비를 인식합니다. 청구하는 연구비하고 연구비 선수금은 향후 기말 시점에서 상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자산을 등재할 때 유형자산을 잡고 그리고 대변 계정 과목에 시설 이여금 건물을 기표합니다. 그리고 동사항에 대한 부분을 실제 감가상각을 이루어지면은 감가상각비하고 시설 이여금을 상계 처리하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동사항은 차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인건비 흡수 시에 참여연구원에 대한 연봉총액에 연간 인건비 계상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면서 과제통장에서 기관 인건비 통장으로 이체 처리합니다. 통상 이 부분을 우리는 인건비 흡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형 회계 기준은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원가 인식을 연구사업 직접 원가로 회계 처리함에 따라서 우리 회계 처리와 같이 내부 인건비를 과제별로 계상하고 이에 따라서 내부 인건비 계상 금액 혹은 내부 인건비 흡수 금액을 기타 목적 사업 비용으로 차감 처리합니다. 동사항이 실제 PBS 회계 처리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종 운영 성과표에서 수익과 원가를 동일하게 표시되고 실제 집행되는 금액을 별도 관리하기 위해 기타 목적 사업 비용으로 표시해서 내부 인건비 초과 흡수 여부 등을 판별하게 됩니다. 정부 출연금 수령액 중에서 인건비와 경상운영비 수령액은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사용함에 따라서 관련 정부 출연금 수익을 모두 인식하는 것으로 본 사례에 대해서는 인식하였습니다. 동사항들을 실제 회계 처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인건비에 대한 정부 출연금 계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구인력 인건비 900원과 지원인력 인건비 100원으로 총 1000원을 구성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실제 보통예금 통장, 그 수령금 통장이 비통장일 경우에 연구사업 직접 원가 부분에 대한 원가 인식 부분을 내부 인건비 인식 부분을 900원을 차변에 인식하고 금액만큼을 과제 통장, 보통예금 비통장에서 900원을 차감합니다. 대변에서 차감 처리하고 이에 따라서 연구사업 수익, 연구개발 출연금 수익을 인식합니다. 900원에 대해서는 실제 보통예금 통장 B에서는 인출이 되지만 사회적, 기관 외적으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예금 기관통장, 인건비 통장으로 다시 예치됩니다. 이 부분이 계좌이체 혹은 계정대체 그리고 흡수라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보통예금 기관통장으로 900원이 기표되고 대변 과목에 수익 항목인 사항이 기표되어야 하지만 저희는 수익하지 않고 비용의 차감 항목으로 기타 목적 사업 비용의 내부 인건비 계상액, 즉 연구사업 직접 원가 배부액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내부 인건비 흡수액이 900원 기표됩니다. 지원인력 100원에 대해서는 보시는 아래 표와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연구인력에 대한 부분은 직접 원가, 지원인력 부분에 대한 간접 원가로 표시를 하는데요. 보통예금 통장 B에서 100원이 인출되면서 연구사업 간접 원가, 간접 경비 부분을 원가를 인식하고 동액만큼에 대해서 기관의 인건비 통장으로 계좌 이체되면서 대변 계정 과목에 연구사업 간접 원가, 간접 경비, 즉 간접비 흡수액으로 기표됩니다.
통상적으로 상기 첫 번째 분기와 두 번째 분기의 큰 차이점은 첫 번째 분기일 경우에는 실제 내부인건비 원가인식액과 내부인건비 흡수액 부분을 별도로 관리하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손익계산서의 연구 운영계산서에서 별도 표시하는 데 반해서 간접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원가인식액과 흡수액 부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줄로 표시한다는 부분이 좀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정부 수탁 사업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보시는 것처럼 보통예금 통장, 과제 통장에서 실제 기관의 임금비 통장으로 계좌이체되는 부분이 동일하고요. 실제 내부인건비 원가인식액과 내부인건비 흡수액으로 표시되면서 실제 직접 원가와 그리고 기타 목적 사업 비용에 동일하게 기표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기반 출연료 회계 기준은 실무적으로는 간접비의 특성상 개별 연구 과제별로 관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간접비 통장으로 이체 시에 간접비 수익으로 인식하거나 계약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간접비 수익을 인식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인식하는 것을 가정했는데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간접비 통장으로 이체 시 간접비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은 간접 경비에 대한 부분이 경상비, 경상운영비로 표시하는데요. 동사항에 대해서 보통예금 통장, 정부 출연금 통장에서 200원이 충돌되고 그 부분이 간접비 통장인 기관 통장으로 흡수되면서 실제 경상운영비 원가인식액과 경상운영비 흡수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부 출연금 예산에서도 경상운영비 원가인식액과 경상운영비 흡수액이 대조 계정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실제 본 사례와 같이 여러 가지의 분계 부분들이 대조 계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동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분계 처리할 때는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계 처리하는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관 전체 통장에서 인건비 및 간접경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각 과제, 정부 출연금 과제 B라는 과정에서 혹은 정부 수탁 과제인 A라는 과제 통장에서 흡수돼 가지고 실제 기관 통장으로 되어 있는 인건비와 그리고 기관 통장으로 되어 있는 간접비 부분에 대해서 실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비용으로 비교합니다. 실제 집행한 부분은 차변의 기타 목적 사업 비용, 연구인력 인건비 혹은 연구인력 간접 원가 인력 지원비로 기표를 합니다. 그리고 기관 공통 경비에 대한 부분도 연구 지원비로 기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말 혹은 특정 시점에서 자산관리대장에 등재를 하게 되는데 관련 회계 처리를 수행하고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에는 시설 이용과 상계 차이함으로써 감가상각비로 인한 효과들을 경영성과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계 출연연 회계 기준은 연구기관 등의 향후 연구기관의 자체 연구 수행 및 노후 연구시설 장비 교체 등 연구 기반 시설 확충에 사용하기 위해서 자체 수입 추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결산 이여금으로 설정된 적립금으로 충당합니다. 관련 자산의 취득이나 비용 발생 시에서는 자산의 비용과 상계 처리하지 않고 연구개발 적립금으로 환입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사례는 엑셀 1년도 10월 31일 결산 분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구개발비, 연구비 선수금과 청구하는 연구비에 대한 상계 부분을 관리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 12월 말 시점에서 결산 분기에 의해서 조정되고요. 그리고 유형자산 등재되어 있던 감가상각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처리하고 이를 통해서 시설이여금인 출연이여금에 대한 시설이여금과 상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자체 수입 초과 달성이 없음에 따라서 별도의 회계 처리는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부분 재무제표와 부분 손익계산서, 즉 우리 과기 출연료 회계 기준은 손익계산서를 연구운영성과표라고 표현하는데 운영성과표에서 표시하면은 아래에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연구비 선수금은 기본적으로 연구별 출연금에 대한 기본 사업 이월금 20원과 그리고 정부 출연금 시설비 이월액 30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연구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액 100원 중에서 당연도 집행액 2,280원을 제외한 금액을 연구비 선수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그 연구 운영성과표는 보시는 것처럼 연구사업 수익과 연구사업 비용 그리고 각각에 대한 연구사업 직접 원가, 연구사업 간접 원가, 기타 목적 사업 원가로 각각 구분되고 본 사례에서는 실제
원가 인식액과 집행액 부분을 다 보여줌으로써 각각 사례에 대한 부분들을 쫓아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수지와의 비교 분석에 대한 부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예산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 부분들이 마무리되면은 저희가 예산과 결산 금액대에 대해서 각각들을 조정하게 될 거고요. 이에 따라서 실제 예산과 결산 부분들을 정부 출연과 자체 수입, 인건비 그리고 연구사업 비용들에 대해서 결산 금액들을 기표함으로써 예산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연구사업 수익과 비용 매수를 작성함으로써 연구과학용 사업과 그리고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수익과 간접비 수익 그리고 직접비 수익으로 나누어서 동사항들을 기표하게 됩니다. 또한 과기비나 출연료 회계 기준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인력 인건비와 지원인력 인건비로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계산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인력 인건비 그리고 지원인력 인건비를 나눠서 별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회계 처리를 할 땐 정부 출연금 연구사업비 예산 중 미집행된 금액은 차년도 2월금에 포함하여 관리합니다. 그리고 기관 전체 통장에서 인건비 및 간접 경비를 집행할 때 해당 집행액을 연구 부문과 지원 부문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